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전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교사관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절대 반대하는데 또 많은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적절하고 좋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거의 80% 내지 90% 이상 찬성을 얻을 것입니다. 막강한 여론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사건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재지변 같은 사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큰 장마가 졌을 때, 소나기가 났을 때 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재지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방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전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 초등학교 선생님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우울증은 살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우울증이라고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위험군 교사를 선별하자. 고위험군을 어떻게 선별하나요? 정신과 진료받은 사람, 교사들, 그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하나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다 싹 잡아가지고 정신과 진료받은 사람은 다 고위험군, 아니면 그 중에서 고위험군을 또 따로 선별하나요? 누가 선별하나요? 정신과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고위험군입니다. 이렇게 선별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한정할까요? 교사만 이런 일을 벌이나요? 아니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행정직원, 돌봄교사, 방과후 교사 또는 조리사,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정신과 전력 찾아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분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만 그런 일을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우울증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법을 만든다면 이 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모든 학원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복잡해서 모른다. 그냥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일으킨 사건이니까 우선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자.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분노해서 화풀이 법을 만드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 거면 대전초등학교에서 일어났으니까 대전초등학교에만 우선 법을 적용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법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선생님들의 정신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자.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요? 병원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설문지 나눠줘가지고 하나요? 설문지 나눠주면 선생님이 난 우울증 있어, 난 현실 판단 능력 없어 이러고 체크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험군을 선정을 한단 말입니까? 선생님들이 애기입니까? 선생님들이 바보입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환 가지고 있는 교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럼 정신과 진료를 받은 선생님들을 질환을 평가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당신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의해서 이 사람은 심각하다 이것을 누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정신과 의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우울증이 살인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범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아니면 우울증이 심한데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범죄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당연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범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울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서 고위험군으로 분리되고 심의위원회에 내가 출두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잘못하면 정신과 진료받은 교사라고 낙인이 찍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정신과 진료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은 예방법이 아니라 조장법이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나서 아이들이 더 위험에 빠지는 법, 선생님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 좋은 법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